자, 이제 세 번째. 저는 그 선생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근데 선생님 입장도 좋지만 학부모 입장도 똑같습니다. 아이들과 있으면서 수많은 작품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수많은 말과 행동들, 그 다음에 어른이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저는 가능하면 놓치지 않으려고 포스트잇에 기록을 살짝 해둔다든지, 그 일상적인 장면을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럼 그걸 가지고 또 가져와서 뭘 한다? 결합을 시켜요. 아이들이 얼마나 그림을 많이 그리는지 몰라요. 무슨 정말 그림쟁이라고 하죠. 정말 많이 그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서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아,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기 너무나 아까워요. 그래서 이거를 꼭 기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진만 기록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글이 조금 첨부가 되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진과 글의 조합도 되고, 그 다음에 교육과 글의 조합도 되고, 그 모든 것들은 다 글감이 너무나 풍부해요. 특히 아이들과 매일매일 맞닥뜨리는 분이라면은 아이들이 한 거 있잖아요. 다 사진을 찍어 주셔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거기에 내 생각을 이끄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랑 연결을 시켜서 글을 하나씩 쓰는 거예요. 제가 육아를 할 때 약간 우울증이 많이 왔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유가 그때는 기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육아는 어떻게 됐다? 늘 소모전이었습니다. 내가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래갖고 이제 쉴 때는 항상 다른 거 할 거 없이 그냥 계속 잤어요.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근데 기록을 하다 보니까 육아가 재밌어집니다. 오늘은 이 친구들이 어떤 또 특별한 거를 나한테 글감을 줄까, 이런 기대심을 갖고 보니까 아이들은 정말 글감이 너무나 풍부해요. 제가 요즘 하려고 하는 게 7살 친구들이 만든 그 작품만 가지고 자가출판 플랫폼을 활용해서 책을 하나 써주자. 책 지은이는 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의 이름이 되겠죠. 그럼 얘는 7살에도 자기 작품을 가지고 뭐가 되냐? 저자가 될 수 있어요. 돈이 한 푼도 안 들죠? 그 다음에 얘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죠? 얘가 그동안 했던 결과물을 갖고 책을 내죠? 거창하게 무슨 출판사랑 계약을 맺고 이렇지 않아도 충분히 요즘에는 자가출판 플랫폼 북쿠크를 활용해서 책을 쓸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럼 아이들은요, 나중에 커가면서 자기 작품이 이렇게 책이 됐어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아이들은 글을 쓸 수 있는 나름대로 토대가 마련이 된다. 학급에서는 그래서 아이들과 시집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시집기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렇게 꼬마 작가 만들기를 통해서 글쓰기의 맛을 조금 들여주기 위함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만약에 그런 북쿠크 관련돼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뭐 메일이나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관련 내용을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 뭐 육아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생겼던 에피소드 다 글로 표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스토리가 정말 소중하게 되고요. 그 스토리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책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런 만든 작품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해요. 이런 것도 사진 찍어서 글로 남기고 여러 가지, 이게 나중에 글감이 다 됩니다. 글감이 다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애들 제자들의 이야기를 계속 쓰고 있어요. 요거 그 다음에 육아를 하면서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들의 삶을 매일매일 그러니까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글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글이 나와요. 우리 반 애들하고 하는 거, 뭐 주간 셀프 체크리스트, 아이비리 6가지 법칙, 애들이 해준 걸 가지고 짧은 글을 하나 또 만들 수가 있겠죠. 요게 세 번째 방법. 육아나 교육 같은 거는 결국에는 글로 표현해야 이게 완성이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솔직히 제가 지금 말한 거는 다 일맥상통이에요. 모든 경험은 글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요즘 뭐 네이버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신문 기사를 볼 때도 뭔가 내 생각을, 내 사색을 이끄는 글이다. 그러면 일단은 핸드폰으로 캡처를 딱 해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디다 일단 올려놓냐? 캠스캐너에다 불러와서 일단은 저장을 해놔요. 저장해 놓은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캠 스캐너를 다시 한번 정리하다가 보니까 내가 아까 이 생각을 했지. 그래, 이걸 캡처한 거를 가지고 와서 불러와서 한 편의 글을 씁니다. 대표적인 예가 추신수의 루틴. 예전에 추신수가 연속 출루를 기록을 세운 날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신수에 대한 루틴이 계속적으로 기사가 떴거든요. 이걸 가지고 자, 여기서 말하는 루틴, 나는 더 나은 루틴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추신수의 모습을 통해 우리 학급의 루틴이 어떨까, 그 다음에 나의 생활의 삶의 루틴이 어떨까, 이걸 고민하게 됐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한 편의 글을 썼어요. 글을 쓴 거 가지고 이번에 책을 쓸 때도 활용을 했습니다. 평생 해왔던 것을 똑같이 하고 있다. 루틴을 버리지 않고 갖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경기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그것 위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그래서 저는 루틴에 대한 글을 씁니다. 여기 이제 루틴. 추신수 같은 경우는 새벽 5시 19년, 메이저리그 데뷔 15년, 습관, 새벽 출근, 열심히 훈련,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글을 하나 쓰는 거예요. 짧게 쓴 글을 이제 모아서 저만의 또한 글로 탄생을 시키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상당히 뭐랄까, 모든 것들이 다 글감이 됩니다. 블로그 글을 그대로 이렇게 읽기보다는 블로그의 글을 가지고 와서 이걸 가지고 다시 재구조화해서 책스럽게 다시 한번 꾸미는 작업을 통해서 이번에 세 번째 책에 실리게 됐죠. 평범한 일상은 어떻게 글이 되는가. 그 사색이 결국에는 글이 되는 그 순간 매일매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게 있습니다. 영화를 볼 때도 저는 조금 습관이 뭐 있냐면은 중요한 단어, 그 다음에 장면, 그 다음에 문장, 대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록을 조금 해놔요. 그럼 그거 가지고 그 한 장면 갖고 또 글을 한 편 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쓸 수 있죠. 영화를 봤는데 킹스맨을 봤는데 킹스맨의 영화 중에서 명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대사냐? 나는 가능성을 지닌 젊은이가 보인다. 이 친구는 이제 자존감도 약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뒤에 있는 분이 나는 너가 참 가능성 있어 보여 하면서 이제 자존감이 향상되면서 여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 두 번째, 해밍웨이 왈, 타인보다 우수하다고 고귀한 것이 아니다. 진정 고귀한 것은 과거의 자신보다 우수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상당히 멋있죠. 그럼 이걸 가지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장하는 삶이라고 뭐 글을 썼습니다. 난 가능성 있는 젊은이가 보여. 진정한 고귀한 것은 과거의 자신보다 우수한 것. 블로그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저만의 책 속에 넣는 저만의 그 글감이 다 되거든요. 뭐 제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이렇게 글감이 되고요. 부모들한테 하고 싶은 뭐 메시지도 글감이 되고, 아이들이 그렸던 작품을 가지고도 이걸 가지고도 하나의 메시지로 담아서 연결시켜서 글감을 만들 수가 있죠. 네, 어떠세요? 상당히 많은 것을 활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모두 다 이 책에 나름대로 방법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목차만 보셔도 아마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평범한 일상은 어떻게 글이 되는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한번 구입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좋겠죠. 자, 글쓰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될까? 일단은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글쓰기 관련된 도서를 한 10권, 50권, 한 100권 정도 읽다 보면요, 대부분 좀 비슷한 상통되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도움되는 책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나한테 정말 다가오는 책들,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자, 제가 생각하는 글쓰기는요, 일상에 지금 널려 있다. 그 일상에 널린 글들을 내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 없냐, 그 차이. 발견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거 가지고 쓰냐, 안 쓰냐,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주변에 오늘 일상을 토대로 해서 한번 글을 써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만약에 글을 쓸 수 있는 나름대로의 힘을 얻었다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 모든 국민들이 글을 쓰는 그 순간까지 저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라쌤 김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